영혼을 성장시키는 책 소개방 영성 책방입니다. 오늘은 황인권 저 오무교회가 온다. 오무교회가 온다. 부제는 십자가 없는 MG교회의 등장. 십자가 없는 MG교회의 등장을 요약 리뷰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자 황인권의 소개를 책날개를 통해 알려드립니다. 황인권 대표는 침례신학대학교 신학과와 홍익대학교 국제디자인대학원에서 디지털 미디어 디자인을 전공했습니다. 전략 브랜딩 스튜디오인 인권 엠파트너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숭령여자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겸임교수로 도서관 브랜드 전략과 디지털 출판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구촌교회 초대 홍보 기획실장으로 필그림 하우스 브랜딩 및 사이니지에 참여하였고 주요 작업으로는 신촌 세브란스 어린이병원 브랜딩, 서울대학교 국제백신연구소 IVI 리브랜딩, 필그림 철로역정 브랜딩, 월드비전 묵상 감사 챌린지 기획 디자인 등이 있습니다. 대한의학회, 대한내과학회 등의 리브랜딩을 진행했고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브랜딩 피처레디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이 외에 분당 서울대 학교병원 이하 여러 곳 100여 곳 이상의 클라이언트들과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교회로 다시 향을 가져오는 꿈을 꾸며 2020년 12월 삼각지에 파르품 삼각이라는 향수 가게를 열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15년간 코스트와 유수 코스타 강사로 섬기며 청년과 청소년을 만나는데 관심을 기울여 왔습니다. 주요 저서로는 영재출판사의 코렐 드로우, 지금 여기 선교의 시대, 크리스찬 인사이트 등의 공저가 있습니다. 그럼 책 속으로 들어갑니다. 먼저 들어가는 글의 요약을 정리해 드립니다. 지난 10년간 수많은 교회에서 교회 브랜딩에 관한 강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 밖의 이야기를 안에 전하는 사람이나 자료가 너무 적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책은 교회 밖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금 미국과 한국은 복음이 빛을 잃고 있습니다. 미국에는 20분마다 교회가 문을 닫고 있다고 합니다. 2018년에 종교 없다고 응답한 사람들이 있다는 사람의 비율에 역전되었습니다. 복음으로 시작한 나라가 이제는 교회에 나가지 않는 사람이 더 많아진 셈입니다. 한국도 20대의 20%만이 종교를 믿는데 기독교는 10%에 불과합니다. 30대 밀레니엄 세대는 어린 시절에 교회를 다녀봤지만 Z세대는 교회 문턱조차 가보지 못한 자들이 대다수입니다. 요즘 청년들은 직장에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밝히는 것을 커밍아웃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기독교인이 희귀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나마 부흥되는 소수의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의 특징이 바로 오무, 즉 5개가 없는 교회입니다. 로고의 십자가, 새벽 예배, 성경 공부, 구역, 그리고 장로직분이 아직 없는 교회입니다. 다음 세대 즉 MZ세대를 복음화하기 위한 전략을 위해서 이 책은 4가지 키워드를 동원합니다. 첫째는 배경입니다.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를 살피는 것입니다. 둘째는 현상입니다. 변화의 원리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젊은 세대의 삶을 변화시키는지를 살피는 것입니다. 셋째는 적응입니다. 새롭게 부흥하는 젊은 교회들이 어떻게 MZ세대를 사로잡았는지 살피는 것입니다. 넷째는 여정입니다. 배경과 현상과 적응에 관한 이 모든 것들에 대한 해답을 살피는 것입니다. 배경, 현상, 적응, 그리고 여정. 제1부 배경, 모바일 미 제너레이션 K, 모바일 미 제너레이션 K. 1장 모바일. 오늘 우리 시대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과거 한나라의 왕이나 귀족이 누렸던 편리함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모바일 혁명 때문입니다. 2007년 아이폰의 등장은 전 세계 기술, 산업, 문화의 판도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시간과 공간, 관계와 정보 접근 등 모든 것이 모바일 중심으로 돌아가는 모바일 퍼스트 시대가 된 것입니다. 모바일 퍼스트. 모든 삶이 손안의 휴대폰에 담겨져 있습니다.
스마트폰이 가져온 모바일 기술 혁명은 농업혁명, 산업혁명, 인쇄혁명, 전기혁명, 디지털 혁명에 이은 인류 역사상 6번째 혁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혁명은 물질, 에너지, 정보의 영역을 뛰어넘어 인간의 일상과 관계를 실시간으로 재구성한 최초의 혁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텐베르크의 인쇄 혁명은 지식과 정보를 일반화시켰다면 모바일 혁명은 정보 자체를 넘어 감정, 순간, 관계, 취향, 행동까지 매개하고 있습니다. 정보를 단지 얻는 것이 아니라 직접 경험하고 반응하고 참여하는 방식으로 바뀐 것입니다. 인쇄가 지식의 민주화를 이루었다면 모바일은 관계의 민주화 혹은 감각의 민주화를 이루었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명품 브랜드들이 로고를 고딕 계열의 단순하고 굵은 현대적인 서체로 바꾸고 있습니다. 이 현상을 블렌디피케이션, 즉 블렌딩과 심플리케이션의 합성어라고 부릅니다. 브랜드 로고가 단순화된 것은 경쟁의 중심이 매장에서 인스타그램으로 옮겨졌기 때문입니다. 작은 화면에서도 또렷하고 강렬하게 보이려면 인쇄 중심의 로고 디자인에서 디지털 환경에 맞는 로고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런 변화는 우리는 오랜 역사를 가진 전통적 브랜드지만 동시에 지금 이 시대와도 연결되어 있다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유튜브, 인스타그램의 등장으로 우리의 일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특히 유튜브 쇼츠와 인스타그램 릴스는 우리가 하루를 보내는 방식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습니다. 유튜브 쇼츠, 인스타그램 릴스. 그것들은 내가 좋아할 만한 영상들만 끊임없이 추천되기 때문에 사용자들은 플랫폼에서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이 숏폼 영상들은 단순히 소비하는 콘텐츠를 넘어 참여하고 표현하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시청자인 동시에 제작자가 되어 나만의 개성이나 감성, 유머를 짧은 영상 안에 담아 다른 이들과 즉각적으로 소통하고 반응하는 것을 즐기게 된 것입니다. 2024년 한국인의 쇼츠 시청은 하루 평균 44분이고 특히 10대들은 하루 평균 동영상 시청 시간인 2시간 4분의 절반이 넘는 1시간 4분을 숏폼 영상 시청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미국의 2배 이상입니다. 이런 상황을 교회가 관심을 갖고 인스타그램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인스타그램은 전문성보다 컨셉과 지속적인 소통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작은 음식점이나 카페 등 모든 사업장이 이제는 거의 인스타그램 DM으로 고객들과 소통합니다. 쇼츠나 릴스는 화면이 작기 때문에 주인공을 극단적으로 클로즈업해서 중앙에 크게 배치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도 건물이나 어떤 프로그램보다 개인에게 집중하는 브랜딩이 필요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은 이미 진행 중인 삶의 변화들을 더욱 급격히 앞당겼습니다. 소비와 구매의 변화는 전자상거래를 일상으로 만들었습니다. 일과 근무 방식의 변화로 재택근무와 디지털 도구를 일반화시켰습니다. 학습과 교육 방식의 변화로 교실이 아닌 화면을 이용한 디지털 학습 콘텐츠와 자기주도 학습이 대세가 되었습니다. 여가와 인간관계에서도 변화가 극장 방문이나 여행 대신 넷플릭스, 유튜브, SNS, 줌 파티 등을 통해 삶을 즐기고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모이지 않아도 연결될 수 있다는 새로움이 더 깊숙한 디지털 생활 방식으로 이끈 것입니다. 2019년 인스타그램으로 개척된 페이지 처치 신재웅 목사는 건물이 아닌 온라인으로 성공한 케이스입니다. 페이지 처치라는 이름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웹페이지 위에 세워진 교회라는 뜻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 직접 쓰시는 우리 삶의 이야기라는 뜻입니다. 페이지 처치는 팔로워가 15만 명에 가까운 온라인 교회로 성장했습니다. 이제 교회 개척은 건물이나 공간이 아니라 커뮤니티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 인스타그램이 있나요? 아직 없다면 어떻게 만들고 운영할 수 있을까요? 제2장 Me Generation
2021년 한국에서는 MZ세대가 전체 인구의 35%를 넘었고 경제활동을 하는 노동 인구 중 50% 이상이 MZ세대가 되었습니다. MZ세대는 더 이상 다음 세대가 아니라 현재 사회를 주도하는 기성세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기업에서는 MZ세대의 마음을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MZ세대는 단지 저렴한 상품이 아닌 품질과 자신의 취향에 가장 잘 맞는 상품을 신중하게 고르는 세대입니다. 가정에서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를 선택할 때 부모보다도 MZ세대가 주도합니다. 자녀들은 선택하고 부모가 결제하는 구조인 것입니다. 심리학자 진 M. 트웽은 1970년대 이후 태어난 세대를 제너레이션 B, 즉 나 세대로 명명했습니다. 나 세대는 역사상 가장 개인주의적인 세대입니다. 이들은 어려서부터 너 자신을 사랑하라, 너는 특별하다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들으면서 성장했고 개인의 감정과 의견, 선택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관을 자연스럽게 내면화했습니다. 그 결과 개인의 자율성과 자기 표현에 긍정적이지만 반면 전통적인 사회 규범이나 권위에 대한 존중은 점차 약화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공동체보다는 자기를 먼저 생각하고 사회적 책임보다 개인의 만족과 권리를 우선하는 문화가 형성되었습니다. 그런 개인주의적 성향은 성에 대해서도 개방적이고 종교적인 신념도 주관적이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도덕 규범이 약화되었다기보다 개인의 선택과 자유가 존중받아야 한다는 가치가 더 우선시되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이전 세대에 비해 정기적으로 예배에 참석하거나 특정 종교에 헌신하는 사람들이 현저하게 줄었습니다. 대신 나는 영적인 사람이긴 하지만 특정 종교에 소속될 필요는 없다는 사람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즉, 집단적인 규율이나 의례보다는 개인의 내면적인 의미와 자유로운 해석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모바일 혁명은 전통적으로 공동체와 집단을 중시했던 한국 사회를 빠르게 변화시켰습니다. 한국은 선진국이 되었고 MZ세대는 처음으로 선진국 국민으로 태어났으며 글로벌 개인주의 문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신앙면에서도 교회의 기존 집단주의 문화와 MZ세대의 개인주의적 가치관 사이에 충돌이 생겼습니다. 이전 세대에게는 자연스러웠던 새벽기도, 구역예배, 하루 종일 교회에 머무르는 신앙생활 등은 개인의 자유와 선택을 중요하게 여기는 MZ세대에게는 큰 부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모들의 자녀들이 더 이상 교회를 나오지 않게 된 것입니다. 특히 목사나 장로들의 자녀들까지 교회에 나오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이사입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떠나 살던 지역에서 이주하고 교회 역시 도심에서 교회나 신도시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미국의 마우로 기엔 교수는 2030 축의 전환이라는 책에서 우리에게 익숙했던 순차적 인생 모형, 영어로 sequential life 모델이 무너지고 완전히 다른 방식의 생활 방식이 시작되었다고 주장합니다. 현대인의 삶은 더 이상 정해진 순서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즉, 학교에서 교육받는 어린 시절과 청소년기, 직업을 얻고 사회생활을 하는 청년기,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는 중년기, 은퇴하여 조용히 사는 노년기라는 전통적이고 순차적인 삶의 모형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학교, 취업, 결혼, 은퇴라는 라이프 사이클이 통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수명 연장으로 은퇴 이후 수십 년을 더 살아야 합니다. 기술과 직업 구조의 변화로 20대가 스타트업 CEO가 되고 60대가 인기 유튜버가 될 수 있는 시대입니다. 직업과 교육의 순서가 다양하게 재조합하며 새로운 삶의 방식이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회 규범의 약화로 결혼과 출산이 더 이상 필수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경제적 불안정성은 평생 직장 개념을 약화시켰고 교육과 일이 통합되고 평생 학습이 일상화된 사회 구조가 되었습니다.
MZ세대는 다양한 직업과 삶의 방식을 따라 자주 거주지를 옮기기 때문에 태어나고 자란 지역의 전통적인 교회 출석과 신앙생활 연속성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교회가 더 이상 고정된 삶을 전제로 한 방식으로 접근한다면 MZ세대의 발걸음을 붙잡기 어려울 것입니다. 최근까지 유행하고 있는 한 달 살기는 일과 여행을 병행하는 워케이션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단순한 소비보다 경험을 중시하는 여행 형태인 것입니다. 계획된 여행보다 즉흥적이고 변덕스러운 여행이 더 매력적인 트렌드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 디지털 노마드가 새롭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서울이라는 익숙한 도시에서도 코스, 투어 같은 여행적 개념이 일상화되었습니다. 이러한 트렌드는 한국 교회에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이동성과 유연성을 중시하는 MZ세대는 특정 지역과 건물을 중심으로 모이는 공동체로서의 전통적인 교회 생활 방식이 더 이상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러한 변화를 받아들이고 더욱 유연한 공동체 방식을 제시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MZ세대와 교회 사이의 간극은 계속 커질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는 Z세대를 위한 프로그램이 있나요? 제3장 K. 지금 한국에서는 지역적 공간은 더 이상 물리적인 의미에 머물지 않고 전 세계 사람들이 공유하고 경험할 수 있는 문화적 랜드마크가 되고 있습니다. 뉴욕의 센트럴 파크처럼 남산, 한강, 이태원 역시 K컬처의 열풍과 함께 세계적인 관광지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반대로 세계 각지에 한글로 쓴 광고가 걸려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나라의 언어가 세계 주요 도시에 걸려도 어색하지 않을 만큼 대한민국의 문화적인 자신감과 국력이 높아졌습니다. 미래학자 소하일 이나야툴라는 아시아 2038이라는 책, 한국어로는 한국과 아시아의 미래 2040, 한국과 아시아의 미래 2040로 번역이 되었는데요. 이 책에서 아시아를 바꿀 10가지 요소를 제시했는데 그 첫째로 새는 한쪽 날개로 날 수 없다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그 말은 남성만이 아닌 여성의 역량을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로서 앞으로는 연대, 영어로 solidarity가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미 아시아 전역에서 여성의 지위가 놀라울 정도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변화는 결혼과 사랑과 성에 대한 개념도 함께 가져다 줍니다. 여성의 사회적 지위 향상과 경제적인 자립 증가는 결혼을 거부하거나 불행한 결혼 생활을 이혼으로 끝내는 선택으로 이어집니다. 한국의 젊은 세대도 결혼을 하지 않습니다. 2025년 조사에 의하면 20세에서 44세 여성 중 무려 55.1%가 결혼할 의향이 없다고 합니다. 팬데믹 이후 교회 출석자의 절반 가까이가 1인 혹은 2인 가구입니다. 교회 구조와 목회 전략도 이러한 현실에 맞게 변화해야 합니다. 직장 사회에서도 권위주의가 종식되고 있습니다. 불합리한 지시와 수직적인 의사결정에 더 이상 순응하지 않습니다. 일과 삶의 균형을 잃은 전 세계 젊은 세대가 회사를 대거 떠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을 대퇴사 시대, 영어로 Great Resignation이라고 합니다. 한국에서 2019년 통계에 의하면 신입사원의 절반이 입사 후 2년 이내에 퇴사한다고 합니다. 제레미 하이먼즈는 뉴 파워, 새로운 권력의 탄생이라는 책에서 왕정과 관료제의 상하 구조의 이른바 올드 파워는 사라지고 모바일 혁명으로 뉴 파워가 사회를 지배한다고 주장합니다. 뉴 파워는 모바일 기술로 실시간 연결된 대중의 힘을 말합니다. 소셜미디어로 사람들은 빠르게 소식을 공유하고 의견을 제시하며 공동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MZ세대는 뉴파워 세대입니다. 특히 Z세대는 태어날 때부터 모바일이 일상인 완전한 디지털 세대입니다.
인스타그램으로 계정을 통해 쉽게 수천 명의 팔로워를 모으고 제품 협찬을 받으며 소규모 인플루언서가 되어 본업 이상의 수익을 올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기존 직장에 머무를 필요가 없어진 것입니다. MZ세대는 유학을 하기 위해 외국에 나갈 필요도 없습니다. 미네르바 스쿨처럼 기술이 교육의 방식을 완전히 바꾸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돈을 벌고 삶을 유지하는 방법이 다양해졌습니다. 꼭 좋은 학교를 졸업하거나 안정된 직장에 들어가야만 성공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직장 생활을 하다가도 창업을 위해 과감히 회사를 떠나는 사례가 많아졌습니다. 구도자같이 경쟁이 아니라 문화를 따라가며 미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행도 그 나라를 가지 않고도 즐길 수가 있습니다. 일본의 도한놀이라는 인스타그램 챌린지는 일본의 젊은 세대들이 실제로 한국에 가지 않고도 한국 문화를 경험하는 놀이를 즐기게 했습니다. 호텔이나 집에서 한국 음식과 소품을 이용해 마치 한국에 온 것 같은 분위기를 만들고 K-팝이나 한국 드라마를 즐기는 것입니다. 넷플릭스의 오징어 게임이나 엑소 키티 등 한국적 드라마가 시청률 1위를 차지했습니다. 엑소 키티는 미국의 주인공 키티가 엄마의 학교이자 남친이 다니는 한국의 고등학교에 입학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은 작품입니다. 시즌 1은 공개 후 단 4일 만에 글로벌 시청 시간 7,208만 시간을 기록했고 시즌 2는 한국과 아시아 지역뿐 아니라 서구권에서 더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적인 감성과 미국 하이틴 드라마 스타일이 결합된 이 작품은 천안에서 촬영되었고 상명대 천안 캠퍼스와 천안 종합운동장 등이 배경입니다. 이제 한국은 진정한 국제사회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한 달 살기, 여행, 유학, 일을 위한 체류 등 다양한 외국인들을 초대하는 영어 예배를 마련한 교회가 늘고 있습니다. 서울 외대 앞에 버거집은 이해동 목사가 다하나 국제교회에서 운영하는 곳인데 몽골 유학생들이 직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매년 전국의 몽골 유학생들이 모스타라는 이름으로 집회를 여는데 과거 미국에서 유학생들이 모였던 코스타를 모방한 것입니다. 단일 민족 국가였던 한국도 이제 OECD가 규정한 외국인 인구 비율 5%를 넘겨 명실상부한 다문화 국가가 되었습니다. 현재 한국 내 외국인 거주는 250만 명을 넘고 있습니다. 최근 주목받고 있는 걸그룹 비처는 멤버 모두 영미권 출신으로 글로벌 제작진과 함께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멤버 전원이 한국인이거나 한국 회사에서만 기획해야 K-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동네의 외국인 현황을 알고 있나요? 우리 교회에 외국인을 위한 예배가 있나요? 이상 오무교회가 온다 제1편을 마칩니다.